이슈가 많았는데요. 주가가 진짜 오르락 내리락 드디어 행동을 했다. 그들은 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신성델타테크도 갑자기 이제 떡상을 하게 되는. 아니 이것도 뭐 개미들 털어내려고 이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주식을 모르긴 몰라도 이 종목 참 재밌어요. 네, 안녕하세요. 한분경제입니다. 3월 25일 신성델타테크 주주총회가 있는데요. 오늘은 차트나 특허 서류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게 브이로그 겸 저희가 또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3월에 이슈가 많았는데요. 맞습니다. 와, 주가가 진짜 오르락 내리락. 그 와중에도 남들 오를 땐 내려가고 또 내려갈 땐 올라가고 희한한 경우였는데 맞아요. 어떤 상황인 걸까요? 1월 말부터 코스닥을 이제 부양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목표가 설정이 되었었고, 코스닥에 약간 좀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신성델타테크도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좀 상승을 했었죠. 8만 원까지 오르던 그런 시기에 2월 6일 날 과기정통부 장관이 신성델타테크를 방문했다라는 소식과 호주 특허도 잘 마무리되었다라는 이런 호재들이 터져가지고 더 가나라고 했었던 그 시기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도속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주분들이 이제 많이 좀 애를 태웠던 그런 시점이었고, 3월달에 봄이니까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더 가냐 마냐 했다가 2월 말에 갑자기 미국에서 이란을 폭격했다는 그런 악재가 터지면서 3월 초에 우리나라 지수가 동반으로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왔었고, 신성델타테크도 그동안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5만 원까지 내려가는 그런 아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억을 해야 할 3월 이벤트 중에 하나야 이제 3월 11일까지 보정서를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제출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였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국내 지식재산처에 제출을 했었고, 여기에 의견서로 그동안 지식재산처에서 요구했던 외부 기관에서 측정한 공인된 데이터를 제출을 하냐 마냐, 이것도 관심사였는데 제출을 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어제까지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요점 중에 하나는 퀀텀 연구소가 드디어 행동을 했다, 그렇죠. 네. 움직였다 라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장장 이제 8개월 동안의 기나긴 침묵이었었는데, 그 침묵을 깨고 지식재산처에서 일단 원했던 데이터를 제출을 했다라는 게 가장 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번에는 그냥 모자이크 없이 가자. 진짜요? 주총 전에 이거 올릴 거잖아. 근데 제가 이 서천을 이게 남자끼리 올 줄은 몰랐거든요. 이 서천이 또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조피디 장가보내기도 있습니다. 과연 갈 수 있을지. 근데 사람들 성향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만나기가 어려워. 저는 요새 뭐 만날 사람이 없어요. 구독자분들 중에 좀 괜찮은 처자분들 계시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스튜디오로 이제 시청층 보니까 아시잖아요. 한 90%가 이제 한 40, 50대 남성분이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이 있다면 제가 진짜 너무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그 매우 귀하신 분들이요. 네. 진짜로.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게, 보통은 저희가 이제 3월 25일에 신성델타테크 주주총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갈 예정입니다. 창원까지 좀 먼 걸음해서 갈 것 같은데 보통은 주주총회 잘 안 오지 않아요? 보통은 또 진짜 관심이 있으신 그런 분들 빼고는 전자투표로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평일이다 보니까 직업도 있으시고 바쁘시기도 하니까 크게 많이 참석하시지는 않으시는 게 보통이지만, 우리 신성델타테크는 특별한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주주총회 현장에 갈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삼문경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생각했을 때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또 현장의 생생한 그 느낌을 전달을 해드려야 되라는 것도 저희가 뭐 사실 유튜버로서 내세울 수 있는 경쟁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제 뭐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좀 하면 저희가 좀 고생을 해야 그렇죠. 보시는 분들이 볼 맛이 나지 않을까. 저희가 뭐 특별한 정보를 취재하는 그런 기자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을 가서 전달해드린 것까지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한번 가보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도 담아보고, 실제 현장의 분위기도 담아보고, 또 주주총회에 대한 이야기도 정리해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저희가 이번에 열리는 신성델타테크 주주총회에 가볼 예정인데요. 이걸 왜 가냐 이제 라고도 하실 수도 있고, 갔을 때 우리가 어떤 거에 주목을 해야 되냐. 제 생각에는 결국은 신성델타테크를 운영하는 운영진, 그 주주총회 운영진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포인트고요. 안 그래도 이 신성델타테크 경영진들은 세력과 결탁되어 있다라고 우리 주주분들이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의심들이 소액 주주 연대인 액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영상 올리게 되면 혹시나 주주총회에 본인이 갔을 때 이런 게 궁금할 것 같다 라는 내용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꼭 첨언해서 주주총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 그 구씨 일가의 생각이 궁금해지는 시점인 건데 그들은 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소설에 대한 영역인데, 일단 이 신성델타테크라는 기업 자체가 LG전자의 생활 가전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신성델타테크 메인으로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라 세탁기라든지 냉장고, 인덕션 이런 거 안에 있는 부품에 제조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LNS 벤처캐피탈의 지분을 취득을 해가지고 대주주가 되었고, LNS 벤처캐피탈이 우연히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지분을 투자를 했었던 게 2023년에 갑자기 밝혀지게 되면서 LK929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신성델타테크도 갑자기 이제 떡상을 하게 되는 이런 흐름인 거죠. 원래는 단순한 부품 제조 회사였다가 갑자기 초전도체 대장주로 시장에 인식이 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주식장 자체가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했잖아요. 그쵸. 오르락 내리락. 네네. 근데 그 와중에 남들 오를 땐 내려가고 남들 내려갈 땐 올라가고 되게 또 희한한 양상이 있었어요. 네. 그 부분을 보면은 제가 얼추 생각했을 땐 아니 이것도 뭐 개미들 털어내려고 이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 말은 즉슨 결국 구씨 일가와 어떤 세력들의 결탁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우리 주주분들이 가장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긴 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단정은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신성 경영진의 생각을 이어서 좀 짚어보면은 시장에선 이제 초전도체 대장주로 인식이 되어서 사실 부품 회사에다가 2차 전지도 하고 있고 제조 부품도 납품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램이라는 돌봄 로봇도 개발을 해가지고 혁신상도 받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피지컬 AI로 제조 데이터도 만들어내고 있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은데, 사실 로봇 테마, 피지컬 AI 이런 것들을 엮이기만 했어도 모든 주가들이 올라갔었잖아요, 최근 장에. 그렇죠. 근데 신성델타테크는 무지부동했다. 이 이유는 진짜 시장 자체가 지금 이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을 초전도체로 아예 인식을 박아놨다. 그리고 되게 관심을 잃게 만드는, 거래량을 없애면서 관심을 이제 멀리 외면시키려고 하는 고도의 그런 심리적 전략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동을 또 하시죠. 사실 갈 길이 멉니다. 아, 근데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런 날씨에 주식 이야기나 하고 있다니 서천까지 와서. 얼마나 훌륭한 청년들입니까. 그래도 이번 브이로그에서는 저희가 매년 신도 속인 시기에 찍었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데이터를 제출했다는 소식과 함께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으니까 저희도 좀 찍는 입장에서 마음이 좀 편안하긴 하네. 맞아요. 어제 저도 추매했잖아요. 뭐라고? 그래서 오늘 되게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시죠. 예. 아, 죄송해요. 아니요? 띠리리리리리리.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주식 이야기 내려놓고 주식 이야기만 했는데. 그래도 서촌까지 왔는데 주식 아니야. 오늘은 주식 아니야. 네, 오늘 이제 주식 이야기보다는 약간 사람 심리, 사람 심리. 우리 신성 경영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형님은 보통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때 뭐부터 보세요? 일단은 이제 인간으로서의 본능, 본능, 욕심, 그것이 이제 우선시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부품 제조 회사가 이 초전도체라는 세계 문명을 바꿀 수 있는 이 기술을 선점하게 된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영진으로서는 욕심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다. 그럼 이거를 만약에 저라면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이 기술이 내 손 안에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뺏기고 싶을까요? 안 뺏기고 싶을까요? 안 뺏기고 싶죠.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자기가 뭐 소화가 되든 안 되든 조금이라도 더 갖고 있으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제 드는 거죠. 오늘 멋을 제대로 부리고 오셨군요. 서촌이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등산을 가야 되나. 저희 등산 가기로 했잖아요. 한번 가야죠. 테크가 이제 오르면은 떡상 기원 등산을 한번, 저번에 남산을 올랐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또 젊은 산으로 가서 프레시한 기운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운동은 좀 하세요? 사실 못 하고 있죠. 이제 저질 몸이 되어가고 있어. 다시 이제 봄이 왔으니 좀 운동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구씨 일가 이 경영진의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 보자고 했는데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좀 추적을 해보자고 하면은 이 구자천 회장님이 요거를 영상에서 한번 말씀하셨었어요. 제가 먼저 볼게요. 진짜요? 개인적인 목표로 요 단어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오, 아니 이거 되게 파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알고 그래요? 계세요. 전 처음 봤는데 이게 시총 1위라는 건 오... 개인적인 목표로 신성델타테크가 시총 1위를 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언급을 하셨었죠. 혹시나 이거 말고도 다른 내용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은 즉슨 진짜 지금 어떤 물밑 작업부터 해가지고 어떤 기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좋게 보자고 하면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나쁘게 보면은 원래 몇천 원 하던 종목이었어요, 신성대자가. 맞아. 근데 이 종목이 최고 18만 원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그래도 6만 원, 7만 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기존에 비교하면은 이 6만 원, 7만 원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군침이 날지 않을까. 이걸 또 반대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진짜 스캠이고 작전이었으면 더 높은 가격에 띄워가지고 팔았을 수도 있겠죠. 18만 원이 아니라 요즘 같은 좋은 장에서 높은 가격에서도 팔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신성델타테크는 작년 하반기 대규모 자금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은 30만 주의 교환 사채를 발행해가지고 6만 1,000원이라는 시장의 상단의 가격대를 약간 암시하는 그런 작업들을 일단 해놓고, 자사주 매각, 중국 법인 매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 자금들을 확보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또 좋게 보면은 분명히 초전도 사업을 위한 자금이 투입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 주총 때 핵심은 이 작년에 마련된 돈이 과연 신성 LK99를 활용한 초전도체 사업으로 투입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요하게 좀 확인을 해보는 그런 것들을 또 많은 분들께서도 한번 요청을 하실 거고, 주주총회 장에서도 그게 메인 이슈로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제가 주식을 모르긴 몰라도 이 종목 참 재밌어요. 아, 진짜 참 보통이 재밌습니다. 아니어서 재밌죠. 신성 델타테크와 이제 퀀텀 연구소의 관계가 대체 무슨 관계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신성델타테크도 LNS 벤처캐피탈이라는 자회사가 우연히 투자한 그런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초전도체 테마주로 엮이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데, 신성델타테크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어떤 관계인가, 맨 처음에는 사실은 긴가민가 했겠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저는 여기서 제 두 번째 키워드가 신성델타 경영진도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 긴가민가 했을 텐데, 2024년 상반기에 KBSI에서 검증이 이루어졌고, 이 결과가 아직까지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지만 어떠한 결과는 나왔다라는 게 분명히 있고, 이 결과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신성델타테크가 같이 공유를 했다라는 것이 주담 피셜로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4년 상반기에 이루어졌고 결과들이 뭐 8월 달에 나왔다라고 시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합작 회사를 세운 ASC랩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결과를 봤을 때 완전한 초전도체까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구자천 회장님이 작년 주총에서 언급했었던 기존 구리 저항보다 30%만 낮아도 대박이다, 전 세계 1위가 된다, 이런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거에 준하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나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더욱더 한몸이 되고 싶어하는 신성델타테크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퀀텀이 이제 제출한 이제 성적서를 보면 시험 기간의 이름이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비공개 처리가 네네네. 되었죠. 네. 그거는 이유가 뭘까요? 뭐 일단은 LK99라는 것이 엄청난 논란의 소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해주고 도와주겠다라는 기관에 대한 이제 보호,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좀 세 번째 키워드가 나오는데, 순전히 제 뇌피셜입니다. 정면 돌파,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그래도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이 67 특허가 사실은 2021년 출원을 했었던 특허인데 지금 벌써 2026년이잖아요. 네. 그동안 지식재산처에 호되게 당해왔던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외부 기관이 어디 곳인지 비공개는 했지만 그래도 허투루 이상한 기관에서의 데이터를 제출하지는 않았을 거다. 나름대로 지식재산처도 상당히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해서 논란을 갖지 않게끔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데이터 측정을 하고 제출하지 않았을까. 퀀텀은 이번 키워드는 정면 돌파다. 그쵸. 이제 뒤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앞으로 지식재산처가 나아갈 하라는 대로 다 했고, 초전도라는 용어도 다 뺐고, 음. 청구한 범위도 다 넓혀놨고, 호주 특허라는 결과물도 같이 제출을 한 이 상황, 지식재산처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진짜 근데 너무한 것 같다 또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스토리를 들으면은 와. 이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처가 아니라 특허 방해청이다. 지금 댓글들 저희 구독자분들도 뭐 이런 지금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지금 작용되고 있지 않나. 그런데 해외 특허에서의 결과들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지식재산처도 더 이상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발 그만 좀 해. 세웅이 형. 부족해요 진짜로. 네, 꽂아주시고요. 느리지 않게 5분만 이렇게 받쳐주세요. 물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또 정자에 가서 먹어요. 여기 있다. 오늘 사람 많다. 이제 카메라 들고 다니는 건 별로 민망하다고 안 느껴지거든. 적응이 됐나봐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흘러요. 맛있죠? 맛있어. 우리 PD님이 왜 꼭 먹으라고 했는지 알겠네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이게 식어도 맛있어요. 밥 먹어야 되니까 하나만 먹어야지. 갑자기 배고파졌는데? 어때요 맛이? 훌륭하네. 우리 PD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코너 속의 코너 PD님 장가 보내기. PD님 장가 보내기. 어? 아직은 마땅한 상태. 뭐야, 이게? 제가 좀 잠자코 있는데. 예, 오셨네요. 네. 지금 본인이 어떻게 나왔는지 못 봤죠? 자, 잠깐 에피타이저로 배를 채웠으니까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드셔보시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 또 애기가 되게 좋아하겠네요. 무조건 좋아하죠. 뭐 신성 델타테크 떡상하면 뭐 빵이 뭐예요? 그냥 그럼. 일단 여기 어딜 가도 경치가 좋아요. 지금 공사판이긴 한데 골목골목 되게 아기자기한 카페들부터 해서 이런 한옥 건물, 이런 구조물의 조화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거 가서 주식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뜻깊어요. 저희가 또 주총이 이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데이터가 제출했다는 걸로 주가가 갑자기 또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만들어진 상황인데, 또 호되게 회초를 칠 거는 회초리 쳐야 되고, 잘했다는 건 또 잘했다고 주총장에서 우리가 또 진정한 주주로서의 그런 태도를 보여줘야 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성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8만원, 9만원까지 올렸다 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나 이제 나갈 거야. 그렇죠. 또 액트에서도 그쵸? 나갈 수 있다.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걸 의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결국 털어내기 위한. 그렇죠. 그런 또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만 참고만 해주세요. 근데 이런 얘기가 전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저희가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어떤 자신의 쪼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깐 주가 올랐다고 알아버려요 이런 거 말고 정말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투자의 여정에 뛰어드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영상으로 한번 올렸었던 것 중에 하나 핵심 포인트가, 세력 형님들 개미들 떨구고 싶으면 올려라 가격을. 근데 막상 이번에 가격이 오르니까 개미들이 다 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오, 자리 나이스. 너무 잘 나온다. 일단 타시죠. 나이스. 다시 시선 떡상한 거. 아유, 삼삼 뿌리 같은데요. 둘째 가나요, 둘째? 이게 배가 부르니까 먼 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저희 신성 델타테크 주주총회 3월 25일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 이 주주총회에서 좀 집중해봐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큰 걸로는 이 신성델타테크 정관에 초전도 사업을 명시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퀀텀 엔솔 홈페이지 로드맵을 통해서 이 초전도를 한다고 간접적으로는 제시를 했는데, 아직 신성델타테크 정관이라든지 사업에는 이 초전도라는 얘기가 아직 없거든요. 이거를 공식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좀 가장 큰 아마 메인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준비한 막대한 자금이 신사업을 준비한다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신사업이 그 초전도 사업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집요하게 추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이번에 갈 때 횃불 챙겨가야 될까요? 만약에 이런 만족스럽지 않는 대답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희가 좀 횃불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횃불은 이제 소액 주주 연대인 액트가 이 횃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되게 기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와 같은 신성 델타테크의 주주분들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진짜 실물로 K99만 아니라 제 구독자님들 뵈가지고 이 신성델타테크에 대해서 또 직접적으로 대화도 나눠보면서 또 다른 관점으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을 나눠봤으면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신성 델타테크의 주주이시거나 예비 주주이시거나 또는 주식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다음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인생을 초전도! 초전도!